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떠든 사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부캐 이름으로 말을 할게요. 네. 거기서는 이다나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다나요? 네, 이다나. 기독교계 이다나 뭐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나님 이렇게 불러요? 네, 다나님 이렇게 불러요. 네, 저는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길섭교회 김동환 목사입니다. 네. 동환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환님. 네, 다나님. 오케이, 다나님. 네, 다나입니다. 하나시네요. 사실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동환님이 개척을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계시는 네. 길섭교회 장소고 제가 이제 본업이 있는데 그 본업을 내일부터는 좀 하게 돼서 바빠질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내서 예배도 같이 드려보고 그리고 이렇게 동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 소개를 먼저 하면 저희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참여해 보셨는데 줌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줌을 병행하고 오프라인에는 또 몇 분 이렇게 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4년 넘었고 5년 차인데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오히려 더 적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은 오히려 이제 좀 올해는 조금씩 만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회입니다. 이 개념도 저는 상당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려보고 후속 모임이 쭉 연결되는 한 2시간여의 시간이었는데 너무 생경하고 왜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친구한테 개척하라 그러면 여기 꼭 와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제 친구들이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저도 많이 공유하고 싶어요. 근데 제일 좋은 점은 저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해외 막 석사하고 박사하고 막 이러신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안 했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외에 사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미 해외 공부하고 계시고 또 신약학 석사를 하고 계신 분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네. 그분이 또 남겨주시고 그 예배 설교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들 믿는 생각 들어오시면 아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믿는 생각 성도분이 있으시던데 그런 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디안 같이 소개하면서 그분이 막 저한테 열렬히 댓글 달아주실 때 저한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교단 목사가 못되겠다고 생각하고 뛰쳐나와서 일을 한 스탠스고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단은 싫었지만 목사는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은 기존 교회에 목사로 청빙될 수 있는 사람은 배출되는 목사에 비하면 진짜 극소수일 거란 말이에요. 네. 현재 우리 교단만 쳐도 그러니까 대한예수 교장로의 통합측만 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는 제가 신학생들을 위한 채널은 아니지만 제 채널이 근데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제 구독을 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인 것 같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아니 당장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 제 생각에 당장 그만두라고 안 해도 그만둘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그만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신학생들도 상황들을 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흐름이 어떻고 모르지 않을까요? 모를 정도라면 이미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 파악조차도 안 되면 조금 어렵고 제 생각에는 이미 위기라는 걸 판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를 얘기하는 게 어차피 건설적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도 처음 신학교 다니고 이제 개척하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 안에 갇힘이 좀 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대학원에 가서 공부했으면 그걸 빨리 나누고 어디 공부하다가 이제 빨리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지금은 좀 고민하는 건 이걸 공유했을 때 듣는 사람들한테 어떤 신앙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나한테도 효과가 있는 걸,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고 좀 도움이 되네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이제 꺼내게 되는 것 같고. 약간 포인트로 제가 딱 들렸던 게 동아님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신학을 처음 할 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여행이 너무 폭풍 같은 거라서 그 사이에 있을 땐 사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좀 어려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장학금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에 이렇게 서울 제가 신학교 와서 한 7년 정도는 사실은 지금도 답은 없지만 더 답이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진짜 엄청난 혼란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 동아님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계속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개척을 한 거잖아요. 뭐 여러 이유들이 합쳐져서. 그럼 그 자기를 집중한 모습이, 저도 사실은 뛰쳐나온 게 저를 집중하다 보니까 뛰쳐나오게 된 거거든요.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신학적으로 좀 더 파고드는 게 동아님한테 집중하게 된 그러니까 집중한 모습인가? 그게 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질문들 때문에 신학교를 온 거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도권 목사 월급 받는 목사로 사는 게 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쨌든 기독교인을 좀 더 전문성 있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잘 쓰임 받게 하기에 간 건데 가보니까 저도 모르게 몇 년 사이에 코스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돼야 이게 분명하죠. 모두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 휩쓸렸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처음부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는 거고 공부를 잘해서 어쨌든 왜냐면 제가 20대 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걸 너무 많이 배워왔어요. 창조과학이라든지 뭐 다른 데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제가 궁금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게 하려면 목사가 좀 편하겠구나. 좀 이렇게 접근점이 그렇게 온 거라서 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제도권이란 규칙이 방해를 한다. 너무 할 수 없는 말이 너무 많고 해선 안 된 공부가 너무 많고 이게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제 좀 우리를 뭐 이런 교회 일을 하려는 사람이 돕기 위해 교단이 있는 거고 좀 도와주려고 응원하려고 하는 여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거꾸로 했어. 다 신학교를 위해 신학생이 있는 거고 제도권을 유지하게 목사들이 투입되는 거 같고 뭔가 순서가 역전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새로 뭐 해야겠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제 친구들도 부목사로 청빙을 받는 나이고,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있지도 않은데 너는 나 이거 석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내가 답해줄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근데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제도권 그러면 약간 정리되는 게 제도권 교회에서 청빙 받으려면 하되 개척을 하려면 굳이 필요하진 않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나요? 석사, 박사 그런 이제 신학교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주는 자격증이 막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뭐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지금 온라인 시대가 돼서 느낀 점은 사람들이 어떤 제 컨텐츠나 뭐나 이거 보고 올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학위를 받았는지를 보진 않아요. 그냥 되게 중요한 컨텐츠를 보고 실력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다 모든 분야가 그러진 않겠지만 특히 신학은 박사니 뭐니 이거 가지고 실력을 보지 않아요. 심지어 교수여도 교수니까 신학을 잘하겠지 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면 네, 수준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교인분들도 눈이 높아져서 자기 교회 것만 듣지 않나요? 그렇죠. 다 봐서 그만큼 이제 시작하기 어려워지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찾는 사람들은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비교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지 이 석사를 했을 때 내가 도움이 된다면 하는 거고 학위 자체를 바라보고 하는 건 좀 무의미하고 그쵸.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공부에 뭐 어떤 교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탁월한 분이어서 내가 꼭 봐야겠다 이러면 사실 돈을 내고 이제 투자를 할 만하죠.
그럼 어쨌든 신학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결론으로는 너 개척할 거냐, 개척 목사할 거냐, 제도권 교회에 청빙을 받을 거냐를 먼저 고민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겠네. 근데 개척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현재 신학생들이 처음부터 나는 평생 직업 월급쟁이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할까? 제 생각에 모두가 개척을 하는 걸 당연한 거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난 처음부터 부목사로 평생 할까 이런 수 있는데 결국에 어떤 혼자든 친구들과 같이든 뭐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서 오는 거고 부목사는 그걸 훈련받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부목사를 계속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부목사로서 2년 정도 이제 4년. 네. 그게 개척할 때 도움이 됐어요. 4년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4년 정도는. 네. 왜냐하면 직접 경험 물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경험하면 좋은 점은 좀 더 이해가 빠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냥 제도권에 있는 목사님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고생이 이거는 목사로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왜냐면 목사가 아는 사람은 저렇게 전문성도 없이 그냥 하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막 천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허접하게 사는데 뭘 열심히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목사로 살아본 사람은 치열하게 얼마나 쓸데없는데 피곤하고 진짜 열정을 쏟아. 왜냐면 그들이 공부를 하기 싫은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신학적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아니거든. 분명히 어느 정도 뭐 깊이나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제 동기들도 다 그래요. 전임하고 부목사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러면 4년 정도는 도움이 됐었다. 몇 년 경험해도 저는 교회 경험 좋았어요. 그 사역도 재밌었고 만나는 팀 그 4년 전에 처음 신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목사님들도 지금도 만나고 있고. 저는 그런 친구한테 해줬던 게 딱 거의 동아님하고 말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가 뭐 하고 싶냐? 이걸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아무도 모르죠.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 몰라. 그게 약간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도에 머무르는 게, 그러니까 어디 신학교 맞아. 들어갈 때는 제 친구들도 다 목사 개척하려는 생각이, 담임 목사 되고 싶었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라는 걸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게, 맞아요. 그 지금 제도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걸 계속 잃어버리게 되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도권 이 시스템이 실력이 있어. 모두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대단한 거야. 뭐 어떤 집단 이거 할 수 있어. 대단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를 하셨고 저는 목사를 뛰쳐나왔지만 근원은 나를 찾았고 나에게 집중하니까 이런 길을 각자 가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모임을 할 때는 어떤 모임이든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오늘도 저 했는데 어렵다고 피드백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막 쓰면서 막 했잖아요. 보여주면서 이것도 그쵸.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낫겠지? 이게 또 어려워.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어쨌든 제 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서로 타협을 해서 맞춰가는데 서로 윈윈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렵다고 제가 이거 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러면 또 편하게 하지? 어떻게 조금 더 여기다 재미를 넣지? 그게 이게 용납이 된다면 모임이 오시는 거고. 그렇죠. 야 끝까지 어렵게 하네 짜증나네 하면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서로 얼만큼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문제죠. 이게 혼자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혼자 하신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루 와서 경험했지만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놀라웠던 거 그리고 되게 독특성이라고 한다면 혼자 하시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어쨌든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는 아니지만 예배 뒤 후속 모임으로서
그러니까 뒤 후속 모임도 저는 하나의 예전으로 묶여온다면 다 같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배우는 거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판은 설교에서 열어놓지만 네네네. 그거를 열린 생각으로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고민되는 지점을 맞아요. 이야기하고 또 각자 가진 관점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거를 허용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교회도 가능하고 그게 하나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저도 뭘 공부해야 될지, 설교 주제는 뭘 찾아야 될지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라서 뭐 혼자 공부하는 분야도 있지만 같이 할 때 찾게 좀 그게 되게 큰 그 생경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예배 진행부터 사실 설교도 구성원이 할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하는 노동이 뭔지가 잘 명료하게 규정되면 사실 만들어 어떤 모임이든 이게 오픈 소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인공지능 그것도 오픈 그렇잖아요. GPT 와서 참여자들이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폐쇄적인 모임이 되는 거고 와서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이제 이거는 앞으로 창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야 진행자도 부담이 안 돼요. 내가 모든 걸 막 1년치를 설교 막 다 세팅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던 게 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부담 없이 설교하신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하고 어떻게 전달되는가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내려놓고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그 느낌이 성도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게 하나의 공동체성으로 발현이 되는 것 같고 기숙교회 그러면서 저도 설교의 정의도 바뀌어요. 그러네. 제독공교회 있을 때 선포적인 설교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거 친구들 목사님과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설교가 뭐라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정의랑 그저 나도 많이 좀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날의 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것기도 하거든요. 설교가. 근데 이거를 그야말로 캐리그마 때려 넣는 거 메시지 빵 어렵죠. 그야말로 다친 책에 그리고 사유는 하지마. 이게 답이야. 이게 안 좋은 점은 하는 사람도 성장이 안 돼요. 설교자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쳇바퀴를 스트레스는 똑같이 받으면서 본인도 성장도 안 돼서 이게 목사로서는 개성이 안 만들어지니까 부속품밖에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나. 그게 저는 좀 문제예요. 약간 좀 열려놓고 배워서 수용하고 비판받으면 또 배우고 이래야 본인도 성장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몇 년을 하면 진짜 저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 경외가 다른 거잖아요. 목사님은 인정하고 성도분 중에 한 명은 부활이 없어도 괜찮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랑 신학적 경외가 달라도 이야기한다는 장을 열어놓는 게 되게 신기하고 공부를 조금만 하면 신학교 1년만 다니면 이 스탠스가 엄청나게 다양한지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어떤 권력으로 우리 교회는 이 입장만 가져와야 된다 누가 말할 수 있지?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도권 신학교 몇 년 다니다 보면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 여기만 딱 이렇게 이게 사실 권력.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제독공교에서는 위에 목사님들 눈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 저는 그게 좀 더 크다고 봐요.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더 길어지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 편하실 때 또 놀러오시죠. 시간 저도 때. 아마 지금 현장이 주말에 쉬는 제 사실 직업은 목수예요. 이제 처음 밝히게 되는데
저 멋있습니다. 목사 때려치고 목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후예. 야, 이것도 역사적 예수 들어가면은 실제로 예수가 목수였냐? 아니 돌 조각이 좀 더 많죠. 맞아, 돌이만. 돌비바. 왜냐면 그 당시에 환경이 이제 역사적 나무보다는 돌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석공이나 사실 그냥 DIY 했다는. 그쵸. 뭐 만드는 사람이면 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조금 뭘 만들길 잘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맡기고 그런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 규모나 이런 거야 모르지만 이케아에서 사서 야 이거 좀 만들어줘 하는 거랑 똑같네요. 뭐 그것도 역사적으로 저는 그렇게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 나자렛 시골 동네. 하여튼 비슷한 선상에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 생각해보니까 약간 설교를 접목해 보면은 제 신앙의 길과 제 길에 약간 또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열정을 잃지 않으면서 맞아요. 그 폭력과 배타성은 좀 내려. 그렇습니다. 너무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네?